인생 이막 매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진짜 인생 역전 이야기. 시작하기 전 딱 3초만 투자해주세요. 구독 버튼 꾹,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듭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서울 노원구 중계동 25평 아파트 거실의 창가에서 박미선은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 55.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물 주는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준 난초였거든요. 잎사귀 하나하나를 쓰다듬으며 미선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잘 있었지? 혼잣말이 습관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 준호는 결혼 후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가 올까 말까 했습니다. 며느리 서연은 더했습니다.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오전에는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습니다. 오후에는 친구 순이와 북한산 둘레길을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홈쇼핑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미선의 하루였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저녁 6시 뉴스를 보며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아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 준호 아니야?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준호의 손에는 백화점 포장지로 쌓인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 서연도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래. 근데 무슨 일이야? 전화도 없이. 어머니, 저희가 깜짝 선물 드리려고 일부러 안 알려드렸어요.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해요. 세 사람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준호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미선의 팔짱을 끼며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친밀한 태도였습니다. 미선은 어색했지만 기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호야, 무슨 좋은 일 있니? 갑자기 이렇게? 아, 그게, 어머니. 사실은요. 저희가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준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연이 남편의 눈치를 살피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랑 제주도 다녀오시는 거 어때요? 3박 4일로요. 제주도? 미선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결혼 후 30년 남편과 단 한 번도 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 뒷바라지하느라 집안 꾸리느라 늘 바빴습니다. 제주도는 그저 텔레비전 속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너무 소홀했잖아요. 이번에 제 사업도 좀 안정됐고요. 효도 한번 제대로 하고 싶어서요. 미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세상에 내 자식이 이렇게까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아니야. 너희들끼리 다녀와. 나는 괜찮아. 에이, 어머니. 이번엔 어머니 모시려고 준비한 거라니까요. 호텔도 벌써 예약했어요. 어머니 거절하시면 저희 서운해요. 서연이 미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날 저녁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미선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동시에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평소와 너무 다른 자식들의 태도가 마음 한구석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친구 순이를 만났습니다. 북한산 둘레길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미선이 어제 있었던 일을 털어놓자 순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미선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애들이 갑자기 왜 그래? 그러게. 나도 좀 의외였어. 근데 효도하겠다는데 뭐라고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작년에 내가 보험금 받았잖아. 3억이나. 혹시 그거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마 내 자식이 그럴 리가.
하지만 순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순이야, 우리 준호는 그런 애 아니야. 좀 철없긴 해도 나쁜 마음은 없어. 그래, 내 자식이니까 내가 더 잘 알겠지. 근데 미선아, 그래도 조심해.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야. 부모 재산 노리는 자식들 뉴스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미선은 순이의 말을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여행 전날 밤 미선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가장 아끼는 옷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마지막 생일에 선물한 재킷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대어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오늘만큼은 예뻐 보이고 싶었습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창피하지 않게 가방을 꾸리며 손주들 줄 선물도 챙겼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옷과 장난감들이었습니다. 무게가 제법 나갔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푸른 바다가 펼쳐진 제주도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쪽 팔을 잡고 며느리가 다른 쪽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웃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미선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현실 같지 않다는 것을. 문득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 멀리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입이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미선이 다가가려 하자 남편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미선은 그날 새벽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3박 4일 30년 만에 가족 여행이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미선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그녀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제주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배신이라는 것을. 달콤한 함정은 이미 그녀를 향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총 글자 수 약 2850자. 나레이션 대사 비율 약 80% 20%. 구성. 마이너스 도입 일상 속 주인공 소개 첫 6문단. 마이너스 전개 과거와 성격, 관계 묘사 중간부. 마이너스 마무리 불안과 예감, 사건 암시 마지막 3문단. 인천공항 3층 출국장. 아침 8시였습니다. 미선은 설레는 마음으로 체크인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준호가 직원에게 신분증 3장을 건넸습니다. 손님, 좌석이 분리되어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습니다. 미선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곧 탑승권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비즈니스석 3A 3B였습니다. 미선의 좌석은 이코노미 37C. 맨 뒷자리였습니다. 준호야, 이게 무슨... 아, 어머니, 저희는 노트북 써야 할 일이 있어서요. 비즈니스석이 테이블이 넓거든요. 어머니는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서연이 준호의 말에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비행기는 다 똑같아요. 2시간이면 금방이에요. 그냥 눈 붙이고 가시면 되죠 뭐. 미선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업무가 있다는데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서늘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앞쪽 비즈니스석으로 사라지는 준호 부부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미선은 좁은 복도를 지나 맨 뒷자리까지 걸어갔습니다. 37시. 화장실 바로 앞이었습니다. 좌석에 앉자 양옆으로 덩치 큰 남자 승객들이 앉았습니다. 미선은 움츠러들었습니다. 창밖을 보고 싶었지만 복도 쪽 좌석이라 볼 수도 없었습니다. 이륙 후 1시간쯤 지났을까? 화장실 문 여닫는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옆자리 남자의 코골이 소리도 시끄러웠습니다. 미선은 참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미선이 짐을 찾아 밖으로 나오자 준호 부부가 이미 택시를 잡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택시 기다리고 있어요. 차 안에서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여기 좀 봐봐.
우리 인증샷 찍자. 준호와 서연이 찡그리듯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미선에게는 어머니도 같이 찍으실래요? 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미선은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서귀포의 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전망이 아름다웠습니다. 미선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3012호, 3013호 두 분 객실 키 여기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하 직원 숙소 하나 더 예약했는데요. 아, 네. 비백 7호실이시죠? 여기 키 받으세요. 미선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아, 직원 숙소? 어머니, 저희 방은 애기들 데리고 와서 시끄럽거든요. 어머니는 조용한 데서 푹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지하가 훨씬 조용해요. 미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비백 7호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침대 하나와 작은 테이블이 전부였습니다. 화장실은 더 좁았습니다. 배수구에서 악취가 올라왔습니다. 미선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자식들이 애써서 데려온 여행인데 감사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6시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클라이언트 미팅 있어서 외출합니다. 어머니는 편하게 식사하세요. 카드 놔뒀어요. 미선은 방문 앞에 놓인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안에 5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하나. 리조트 앞 편의점에서 드시면 됩니다. 미선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2개와 바나나 우유를 샀습니다. 3,800원이었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미선은 무심코 화면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고급스러운 레스토랑 테이블이 보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와인잔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커다란 랍스터 요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시태그가 보였습니다. 해시태그 제주도 여행, 해시태그 효도 여행, 해시태그 행복한 가족, 해시태그 감사합니다, 해시태그 어머니 사랑해요. 미선은 손에 든 삼각김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날 아침,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주무셨어요? 오늘 성산일 출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미선은 반가웠습니다. 그래. 어디든 좋아. 리조트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준호 부부는 명품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어제 입었던 옷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 옷 왜 안 갈아입으셨어요? 에휴. 성산 일출봉 앞에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자기야, 여기서 사진 찍자. 어머니, 저기 좀 서 계세요. 미선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서연이 몇 장 찍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세요. 뒤에 배경이 잘 안 나와요. 미선은 옆으로 비켰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성산 일출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참을 찍었습니다. 미선은 그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어머니는 저기 식당에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 여기 3만 원 드릴게요. 고등어 정식 드시면 딱이에요. 미선은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준호 부부는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미선은 혼자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고등어 정식을 주문했습니다. 12,000원이었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주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모두 가족들과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택시 타고 리조트로 들어가세요.
저희는 좀 더 볼 데가 있어서요. 미선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날도 미선은 혼자 택시를 타고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 준호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미선에게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선은 다시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뜨거운 물을 부었습니다. 라면을 후루룩 먹었습니다. 그때 또 스마트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서연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주도 유명 흑돼지 맛집이 보였습니다. 상 가득 차려진 음식들이었습니다. 해시태그 제주 맛집, 해시태그 흑돼지 맛집, 해시태그 행복, 해시태그 어머니와 함께 해시태그 효도의 시간. 미선은 스마트폰을 던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전원을 껐습니다.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셋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미선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았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얼굴이 상했습니다. 그날은 우도에 가기로 했습니다. 리조트 로비에서 만났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배 타고 가야 하는데요. 어머니, 배멀미 심하시잖아요. 괜찮아. 나도 가고 싶어. 에휴, 어머니. 배에서 토하시면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그냥 리조트에서 쉬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준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날도 더운데 무리하지 마세요. 저희가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미선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너희들 조심해서 다녀와. 준호 부부는 유유히 떠났습니다. 미선은 다시 지하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효도 여행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은 그저 여행 온 증거물일 뿐이라는 것을, 며느리의 SNS를 채울 소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우리 준호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 됐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천장에 달린 형광등만이 희미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미선은 그날도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대화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밤 11시, 미선은 지하방에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하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형광등 몇 개만 깜빡거렸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물을 한 병 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웃음소리였습니다. 준호와 서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선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3012호실 앞, 준호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선은 문 앞에 조용히 섰습니다. 자기야, 변호사 만나고 왔잖아. 그 사람 말로는 성년후견인 신청하면 어머니 재산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대. 미선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진짜 가능해?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실 텐데. 아휴, 답답하게. 치매 진단서만 있으면 된대.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해 주는 거야. 그런데 어머니가 치매는 아니잖아. 서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거지. 대학 동기 중에 정신과 의사 있잖아. 김 선생. 걔한테 부탁하면 진단서야 문제 없어. 미선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그건 좀. 야, 김준호. 너 지금 정신 차려. 우리 빚이 얼마야? 2억이야, 2억. 이자만 매달 얼마 나가는데. 그리고 어머니 보험금 3억에 중계동 아파트까지 합치면 9억이야.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어머니가 뭐 하시는데? 혼자 사시잖아.
그 큰 집에서 뭐 하신다고. 우리가 관리해 드리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은 거야. 나중에 요양원도 좋은데 보내드리고.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자기야, 우리 이번에 아파트 팔면 강남으로 가는 거야. 압구정이든 청담이든. 거기 가서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 강남까지는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소심해? 기회는 지금이야. 어머니가 더 늙기 전에. 지금 안 하면 언제 해? 미선은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앱을 켰습니다. 휴대폰을 문틈 가까이에 댔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알면 어떡하지? 모르게 하면 되잖아. 어차피 법원 서류 같은 거 잘 모르시잖아. 우리가 대신 다 처리하는 거야. 후견인 지정되고 나면 어머니가 뭘 해도 소용없어. 법적으로 무능력자가 되시는 거니까. 서연이 웃었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여행도 다 계산이었잖아. 나중에 후견인 신청할 때 효도도 열심히 했는데 어머니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인스타 사진들 다 증거로 쓸 수 있어. 그래도 좀 미안하긴 해. 이번 여행에서 엄마한테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에휴.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 못하는 거야. 지금은 어쩔 수 없잖아. 돈이 급한데. 나중에 후견인 되고 돈 생기면 그때 잘해드리면 되지. 미선은 녹음을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복도를 따라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하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잠그고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준우야. 너는 그런 애가 아니었는데.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미선은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미선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얼굴은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대로는 안 돼. 절대 안 돼. 미선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해야 할 일, 은행 계좌 비밀번호 바꾸기. A. 보조카드 해지하기. 3. 구청 복지과 상담. 4. 법률 상담 받기. 5. 녹음 파일 안전하게 보관. 미선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21분 37초. 모두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파일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순이에게도 보냈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였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습니다. 미선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미선은 그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넷째 날 아침, 미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은 11시였지만 미선은 9시에 방을 나왔습니다. 로비로 올라갔습니다.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먼저 공항 가서 있을게. 천천히 와.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은 택시를 탔습니다. 제주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 카페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푸른 제주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미선의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그 바다처럼 깊고 차가웠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노인 재산 보호, 법률 상담 무료, 내용 증명 작성법. 1시간쯤 지났을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벌써 체크아웃 하셨어요? 응. 공항이야.
왜 말도 없이 우리 지금 갈게요. 거기서 기다리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선은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1시간 후 준호 부부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잔뜩 들고 있었습니다. 명품 쇼핑백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저희 아직 쇼핑도 못 끝냈는데.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게. 준호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화장실 다녀올게요. 준호가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과 미선만 남았습니다. 서연이 스마트폰을 꺼내 셀카를 찍으려 했습니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공항에서 인증샷 하나만 찍어요. 됐어. 네? 사진 찍기 싫어. 그만하자. 서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피곤하시죠? 비행기에서 푹 주무세요. 미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돌아왔습니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비행기를 기다렸습니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좌석은 떨어져 있었습니다. 미선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제주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미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절대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았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나는 따로 갈게. 네. 왜요? 같이 가시죠. 미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끼리 가. 나는 택시 탈게.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모셔다 드린다는데. 미선은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 없이 준호가 눈을 피했습니다. 서연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됐어. 조심해서 가. 미선은 몸을 돌렸습니다. 짐을 끌고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에게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공항이 멀어졌습니다. 미선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시 펼쳤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1. 집에 무사히 돌아가기.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녹음 파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울 이유가 생겼습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택시는 서울을 향해 달렸습니다. 미선의 반격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3시였습니다. 미선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집의 냄새가 났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A. 은행 계좌 비밀번호 바꾸기. 미선은 당장 신발을 다시 신었습니다. 가까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걸으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은행 창구에 앉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웃었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계좌 비밀번호를 바꾸고 싶어요. 전부 다요. 아, 네. 신분증 주시겠어요? 미선은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3개 있으시네요. 전부 변경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보조카드도 해지해 주세요. 보조카드요? 아드님 명의로 된 거 말씀이신가요? 네. 그것도 해지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셨어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조심하려고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미선은 새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첫 번째 방어막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선아? 순이야. 나야. 어머, 여행 잘 다녀왔어. 그런데 새벽에 무슨 파일을 보낸 거야? 나 깜짝 놀랐잖아. 미선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순이야. 내가 제주도에서 큰일 당할 뻔했어. 미선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공항에서의 차별부터 지하방, 편의점 식사, 그리고 마지막 밤의 대화까지. 순이는 중간중간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미선아, 넌 정말 잘한 거야. 녹음까지 하다니. 근데 순이야.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당연히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우리 조카가 변호사거든. 내가 연결해 줄게. 정말 고마워, 순이야. 뭘,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미선아, 절대 물러서지 마. 내 인생이야. 전화를 끊고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고마움이었습니다. 세상이 전부 적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선은 노원구청을 찾았습니다. 복지과로 갔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청년후견인 제도에 대해 알고 싶어서요. 직원은 자료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혹시 누가 신청하려고 하나요? 제 아들이요. 제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고 법원 심리도 거쳐야 해요. 만약 부당하게 신청이 들어오면 즉시 이의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선은 안도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서가 있어도요? 그래도 본인 동의는 필수예요. 그리고 법원에서 별도로 감정을 하기도 합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미선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았습니다. 직원은 심각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명백한 범죄 시도입니다. 법률 상담을 꼭 받으세요. 저희가 무료 법률 상담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괜찮아요. 친구 소개로 변호사를 만날 예정이에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힘드시면 언제든 여기 오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미선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구청을 나서며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았습니다. 사흘 후, 미선은 강남의 한법률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순이 조카인 박준서 변호사였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편하게 앉으세요. 이모님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찾아와서.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기다렸어요. 어머님, 녹음 파일 있으시죠? 미선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파일이 끝났습니다. 박 변호사는 한참 침묵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한 재산 편취 미수입니다. 형사고소도 가능해요. 아니에요. 고소까지는 그래도 제 아들인데 박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게 좋겠어요. 법적 경고를 확실히 하는 거죠. 내용 증명이요? 네, 어머님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더 이상 접근하지 말라는 경고를 문서로 보내는 겁니다.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애들이 다시는 안 올까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머님께 다시 온다면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또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어머님, 용기 내셨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내용 증명 보내주세요.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완성되었습니다. 미선은 법률사무소에서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A사 용지 5장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모든 일 녹음된 대화 내용, 그리고 법적 경고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미선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본인 박미선은 금일부로 아들 박준호, 며느리 최서연과의 모든 관계에 대해 제고할 것을 통보합니다. 이걸 정말 보내는 건가요? 어머님께서 결정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건 어머님의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미선은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썼습니다. 박미선.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준호의 집 주소로. 미선은 우체국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사흘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선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변호사 사무소에서 뭐가 왔는데.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미선은 문자를 지웠습니다.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어머니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미선은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돌아가. 어머니, 오해예요. 저희 얘기 좀 들어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 어머니, 제발요. 저 준호예요. 미선은 인터폰을 껐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한 잔 마셨습니다. 밖에서는 계속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소리가 멎었습니다. 미선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복도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친구 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선아, 괜찮아? 응. 괜찮아. 순이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해낸 거지. 나는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야. 그래도 고마워. 정말로. 미선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결단이었습니다. 미선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새로운 항목을 적었습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미선의 인생, 진짜 주인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선의 일상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웠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미선은 노원구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상담이 아니었습니다. 자원봉사 신청이었습니다. 어머님, 자원봉사요? 네. 저처럼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돕고 싶어요. 좋으세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말벗이요. 그냥 옆에 앉아서 이야기 들어드리고 싶어요. 직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감사합니다. 일주일에 2번. 미선은 복지센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만난 김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딸한테 비슷한 일 당했어. 내 집 팔아서 사업 자금 달라더라고. 어떻게 하셨어요? 딱 잘라 거절했지.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잘한 것 같아. 내 노후는 내가 책임져야지.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용기를 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미선은 다시 박준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선생님 덕분에요. 제가 뭘 했다고요? 어머님이 하신 거죠. 미선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유언장을 쓰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아직 건강하신데. 알아요. 하지만 지금 써두고 싶어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요.
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제 재산 전부요. 반은 노인 인권 보호 단체에, 나머지 반은 한부모 가정 지원 단체에 기부하고 싶어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훌륭한 결정이세요. 정말로요. 제가 겪은 일을 다른 분들은 안 겪으셨으면 해서요. 그리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도 힘들잖아요. 유언장 작성에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미선은 법률사무소를 나서며 홀가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선은 순이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랜만에 손수 저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들. 와, 미선아. 이게 얼마만이야? 그러게. 요즘 밥 먹는 게 즐거워졌어. 얼굴도 좋아 보여. 살도 좀 오른 것 같고. 두 사람은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선아, 준호한테는 연락 없어? 응. 한 달 넘게 없어. 마음은 어때? 미선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근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어. 순이야,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정말 고마워. 에이, 친구 좋다는 게 이럴 때 쓰는 거지.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미선은 복지센터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살이 빠져 보였습니다. 미선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머니, 미선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명은 안 할게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미선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서연일이랑은 이혼했어요. 아니,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어머니, 저 용서 바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한 번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준호가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선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한때는 작고 귀여웠던 아들. 이제는 낯선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준우야, 네. 어머니, 이제 너는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내 인생을 살게.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내 재산 생각하지 마. 나는 이미 다 정리했어. 사회에 환원하기로.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미선은 준호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미선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은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두 사람이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너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습니다. 남편도 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한 달 후, 미선은 복지센터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노인 재산 보호 교육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법적 대응 방법, 재산 보호 방법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저도 딸이 갑자기 효도하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어르신, 일단 의심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절대 도장부터 찍지 마세요. 미선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녹음 내용 증명까지. 어르신들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용기 내기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길 잘했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봄이 왔습니다. 미선은 베란다의 난초에 물을 주었습니다.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개나리가 노랗게 피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봄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미선은 차를 한 잔 우렸습니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순이었습니다. 미선아, 오늘 북한산 갈래? 날씨 완전 좋은데. 그래. 좋아. 1시간 후에 보자. 미선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거울을 보았습니다. 얼굴의 주름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박미선의 인생. 미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미선은 웃으며 걸었습니다. 55년을 누군가의 딸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박미선으로 살 것입니다. 오롯이 자기 자신으로. 그 길은 때로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알았습니다. 외로움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신을 잃는 것이라고. 복지센터에서 만난 어르신들, 친구 순이, 박 변호사, 구청 직원들. 미선 곁에는 진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준호는 가끔 생각났습니다.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로에게 맞는 거리였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순이와 함께 걸었습니다. 봄꽃이 만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미선아, 행복해? 응. 정말로. 다행이다. 내가 웃으니까 나도 기분 좋아. 미선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새들이 날아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남편이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 걱정 마.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미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지만 그래도 계속됩니다. 중요한 건 누구의 인생이 아닌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박미선은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효도는 서로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진짜 사랑은 상대를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미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미선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더 밝고 더 자유롭게 더 당당하게. 당신의 인생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용기입니다. 오늘의 고민도 어제의 후회도 모두 내일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인생이막에서는 매주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인생이막이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